예전에 뭐 여기 나이브 드신 분들도 좀 계신데 예전에 개발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오라클하고 웹로직 그런 EJB 그쪽만 알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구글 막 페이스북 나오면서 막 오픈소스 막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막 스프링 나오기 시작하고 MySQL 막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픈소스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큰 기업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제 앱이나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인디 개발자나 이제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제 기술들이 올라와요. 그분들은 종족 특성이 좀 틀리더라고요. 종특이. 이런 자바나 저 같은 시대의 개발자는 다 보고 스펙 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많이 준비돼서 개발해야지인데 그분들은 그냥 해요. 노드.js 너 노드.js 나 개발자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 또 있잖아요. 그죠? 카피 앤 페이스트 기트허브 또 있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 근데 요즘 다 그렇게 개발해요. 여기서부터 좀 빵 터질 것 같은데 전개가 안 된다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개발 패러다임이 되게 틀려요. 저도 노드.js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이제 이걸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딱 봤는데 하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짜증이 확 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자바로 해가지고 REST API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그 프레임워크를 다 알아도 코딩하는 데는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좀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짜겠다 그러면 이제 하이버네이트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스프링 붙여주고 그 앞에다 멋있게 이제 REST API 익스포즈 해주려면 뭐 저지 같은 거 붙이고 딱 하려고 그러면 공부하려면 세월이죠. 근데 노드.js 가지고 하면은 REST API 딱 익스포즈 하는데 제가 딱 공부해 보니까는 30분 공부하고 딱 12줄, 10줄 짜니까는 REST API 하나 나오더라고요. 딱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 거야. 딱 하늘을 보고 오늘 반응 안 좋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건 이제 노드.js예요. 그래서 뒤에 오늘 왜 이러냐 이거 안 넘어가네. 됐다. 서서 하라는 얘기다 이거. 네, 오늘은 노드.js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뒤에 되게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전적인 경험이나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실 텐데 그래서 앞에서 이제 노드.js에 대해서 잠깐 훑고 넘어갈 겁니다. 제 가족이에요. 여자 1호, 여자 2호, 여자 3호. 메인터넌스 비용, 운영 비용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회사를 많이 옮겼어요. 여기 이제 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다녔고 오라클도 다녔고 어느 회사에는 치프 아키텍트 시켜준다고 갔는데 칩 아키텍트 시키더라고요. 칩. 아시죠? CHEAP. 여기서 웃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영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거는 노드.js를 한번 싹 훑어볼 거예요. 노드.js가 도대체 뭐고 도대체 뭐가 되길래 이렇게 말이 많냐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노드.js하고 비슷한 애가 버텍스라는 애가 있어요. 자바로 만들었는데 특성이 되게 비슷하면서도 또 틀려요. 그래서 두 프레임워크 좀 비교를 해보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노드.js의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노드.js 훑어보면은 책 보시면 돼요, 사실. 근데 오늘 드리는 건 인스파이레이션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장단점 통해 가지고 디렉션을 좀 쉐어를 하고 싶어서 주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시작을 해보면 노드.js죠. 구글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에는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썼어요.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 플러스 커먼JS라는 그 모듈이 있습니다. 그게 자바스크립트를 서버 쪽에 어떻게 써먹을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일종의 서버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올렸고 가장 큰 게 싱글 스레드 모델하고 논블로킹하여. 저거 오늘 두 개 머릿속에 딱 받고 가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생산성 정말 좋아요. 근데 아직 완성체가 아니에요. 아직 1.0 아직 안 나왔지. 0. 몇 버전 나왔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뜨냐? 일단 쉬워요. 엄청 쉬워요. 쉬우니까는 나 혼자 개발하는 이제 업체들 있잖아요. 스타트업들. 그래서 게임 만들다가 이제 서버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많이 퍼지고 있고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개발하기 되게 쉽고 배포하기도 쉬워요. 배포할 때 카피하고 리스타트 하면 돼요. 엄청 쉬워요. 소켓 IO라고 해서 웹 양방향 웹소켓 있죠?
우리가 이제 푸시라고 부르는데 웹속 그 푸시 기능을 되게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고 사람들이 쓰려면 이제 레퍼런스 보잖아요. 뉴스 빵빵 터져요. 뭐 페이팔에서 우리 노드 썼네, 뭐 링크드인이 쓰네 그러면 이제 믿고 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요새 사용이 되는 거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책 보면 다 나와요. 여기 V8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고 스레드풀 있고 이벤트 루프라는 게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주요 이제 노드.js 모듈하고 C나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 된 모듈, 라이브러리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뒤에서 하나하나 다 찝어 드릴게요. 일단은 내부 구조를 좀 먼저 뜯어볼 건데요. 노드.js는 이벤트 루프라는 구조를 씁니다. 얘는 스레드가 하나예요. 하나면은 여러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소켓이 딱 있잖아요. 리퀘스트가 쫙 들어오잖아요. 리퀘스트 들어오면은 제가 루프를 도는 거예요. 루프를 돌아서 여기서 내용이 있으면은 받아서 처리하고 내용이 없으면 다음 소켓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한 스레드가 이렇게 돌면서 한 스레드가 돌면서 다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게임 서버가 아마 이렇게 돼 있지요? 맞나요? 게임 업체에서 오신 분들?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 도리도리 나는 게임 안 만든다?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다? 그럼 안 된다니까. 오늘 반응 안 좋아요.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다? 강남 판교 이쪽이 뭐가 좀 안 좋은가 보구나. 판교 쪽에서 세미나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겠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는 게 이 이벤트 루프를 돌면서 소켓을 체크하는 게 이제 시스템 콜을 쓰는데 시스템 콜이 이제 비동기 콜이 있습니다. e폴이나 KQ나 이제 데브폴, IOCP 같은 거 쓰는데 저기 이제 비동기로 소켓 체크를 해주는 콜이 있어요. 그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노드.js는 성능이 OS 특성을 탑니다. 여기 어느 OS를 쓰느냐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콜을 쓸지가 바뀌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IOCP가 성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IOCP는 어디 거? 어디서 쓸 수 있다? 윈도우즈에서 쓸 수 있다? 그죠? MS 세미나죠? 그죠? 스폰 받고 있습니다. 자, 싱글 스레드 모델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와스 구조를 좀 보면 편해요. 이게 이제 기존에 톰캣 같은 와스 스레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스레드 풀이라는 게 있고 리퀘스트가 오면은 그 스레드 풀의 스레드가 나와요. 나와서 리퀘스트를 딱 받으면은 리퀘스트를 다 처리하고 그 스레드를 놔줍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지션 양이 스레드 수만큼밖에 안 돼요. 톰캣 스레드가 100개면은 동시에 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잡은 1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웹은 계속해서 요청이 물려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니까 더 많이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난 게 C10K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많은 커넥션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가 됐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노드.js인데 얘는 리퀘스트 딱 받잖아요. 그럼 이 스레드 도는 애가 리퀘스트 딱 받은 다음에 CPU 작업할 거 있으면 처리하고 IO 작업, 뭐 파일이나 DB를 갔다 온다. 그러면 야, 너 저기 와서 처리 좀 하고 와. 그러고 얘는 딴 일이에요. 딴 리퀘스트 받아요.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개의 작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죠.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와스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들어오면은 받아가지고 각각 스레드 처리하는데 노드.js는 이렇게 삥삥 이벤트 루프로 돕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IO 콜이 있을 때 논블로킹 IO라고 그러죠. 논블로킹 IO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줘놓고 나는 딴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커피집에 갔어요. 커피집에 갔는데 제가 커피 주문을 했죠. 그러면은 제가 그 앞에서 기다려요. 커피 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싱크. 그래서 커피 주문 받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동시에 10잔밖에 10명의 고객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런데 논블로킹 IO는 이 번호판, 이거 윙하는 진동 울리는 거 있죠. 주문해놓고 이거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계속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일 끝났으면 받아가세요 하고 해주는 거예요. 벨을 울려주는 거죠. 벨을 울려주는 게 이 노드.js에서는 콜백입니다. 콜백. 그래서 콜백 메커니즘을 줘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이 IO, 이 논블로킹 IO라는 게 끝나면 OS 단에서 이 일이 끝나면 진동벨을 울려주는 기능을 해줘요. 그런데 OS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 게 가끔 있어요. 파일 관련 IO 처리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이벤트를 받은 다음에 스레드 풀에서 야, 너 이거 좀 처리 좀 해줘. 그리고 자기는 빠지고 얘가 커피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다 나왔어요. 논블로킹 아이오 나오고 이벤트 루프, 싱글 스레드 다 나왔어요. 이거 뭐 커피 주문하는 거 방금 얘기했던 거고요. 스레드 풀 지금 얘기했던 거죠. 넘어갈게요. 노드.js가 빠르냐?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항상 빠른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벤치마크 한 데 있는데 여기 여기 각종 이제 그 서버들을 전부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성능을 특정 시나리오에서 이게 이제 DB 갔다 오는 시나리오인데 서블릿, 레진, MySQL 이거 노드.js하고 MySQL 여기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항상 똑같냐? 순위는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뭐 노드.js가 빨라요, 톰캣이 빨라요, 그거 비교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시나리오가 좀 틀려요, 사용 용도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쓰셔야 돼요. 여기가 시원하다. 힘듭니다. 반응이 없어서 진짜. 이게 원래 반응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딱 강의 시작한 다음에 여기다 경품 한 5개 딱 깔아놓고 시작하잖아요. 폭발적. 아주 그냥. 막 질문 서로 막 답변하려고. 나중에 끊으면 근데 진짜 황당했던 게 강의 끝나면 그냥 앞으로 오세요. 남은 거 주시면 안 되냐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 있었어요. 드렸어요. 이상한 데서 터지네. 판교 어려워요, 판교. 그럼 어디다 써먹냐? 프로토타이핑하기가 되게 좋아요. REST API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DB, CRUD 같은 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가 정말 편해요. 이거를 뭐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팀이 같이 있을 경우에 이제 서버 쪽에다 목업을 만들거나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뭐 피들러 같은 뭐 이렇게 뭐 하이제킹하는 툴 같은 거 써가지고 에코를 리스폰스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툴을 써서 그런 거 만드는 것보다 노드로 그냥 짜는 게 더 빨라요. 엄청나게 편해요. 그리고 소켓 IO를 잘 지원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따 얘기 잠깐 나오는데 코드 몇 줄 안 쓰고도 푸시를 보낼 수 있어요. 웹브라우저로. 그리고 걔가 클러스터도 돼요. 스케일 아웃이 돼요. 3줄. 클러스터 설정 딱 3줄 하면은 클러스터 설정이 돼요. 정말 좋죠. 이따가 잠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얘는 IO 쪽에 논블로킹 IO 특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IO 작업에 상당히 강해요. 디스크 작업을 IO 쪽에서 던져놓고 자기는 다른 일 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콜을 사용하면서 논블로킹 IO를 하기 때문에 특히 스트리밍 하는 거니까 서버에 이제 프록시, 그러니까 그 리퀘스트 받아와 뒤쪽으로 이제 무조건 이렇게 스트리밍 해주거나 파일 업로드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뭐 앵귤러.js나 그런 거 써가지고 앞 페이지에 간단한 페이지를 써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레임워크예요. 이거는 제가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딱 스택이 있죠. 개발하시다 보면 자바 하면 뭐 스프링, 하이버네이트, 또 스프링 MVC, 뭐 스트러치 그렇게 쓰잖아요. 공식 있잖아요. PHP는 램프 스택. 이것도 딱 공식이에요. 딱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npm 이제 주요 모듈을 이제 설명할 건데 npm이라는 애가 있어요. npm이라는 애는 그 메이븐 플러스 rpm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드.js도 그 모듈이 있잖아요. 라이브러리가 그죠? 그 라이브러리 설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npm을 커맨드 하나 딱 치시면은 자동으로 쫙 내려봐서 설치가 되고 여기에 패키지.json이라는 데다 디펜던시를 정해놔요. 마치 메이븐처럼. 정해놓으면 지가 뜨면서 쫙 긁어 오고 여기다가 다른 명령어 같은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버가 뜰 때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라든지 아니면 서버가 뜰 때 뭐 배포를 하라든지 그런 스크립트까지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쉽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 스프링 MVC라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웹 개발해주는 MVC 프레임워크예요. 그리고 REST API도 익스포즈 해줍니다. 그리고 그 웹 서버 같은 거 쓰면은 톰캣이나 와스 써보시면 이제 세션 클러스터링 하잖아요. 여러 개 멀티 인스턴스를 썼을 때 이쪽에 유저 세션 끊어지면 딴 쪽으로 복제할 수 있게. 얘는 뒷단에 레디스를 박아요. 레디스를 딱 박으면은 몇 줄 안 돼요. 박으면은 세션 클러스터링 그냥 돼요. 엄청 편하죠. 그래서 요새 나온 게 이제 민스택이라고 아예 이름까지 해서 패키지를 해서 나왔어요. 그 어디야? 아파치 쪽의 램프처럼
몽고DB 그리고 익스프레스, 앵귤러.js, 노드.js에서 패키지를 아예 나왔어요. 한번 집에 가서 깔아보세요. 딱 해가지고 딱 띄우면은 페이스북 로그인 해가지고 하는 게 자동으로 그냥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고쳐서 쓰시면 돼요. 대충 구조가 코드로 보면 대충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일종의 메인이라고 보시면은 http get root가 나오면 route.index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get에 슬래시 유저가 나오면 유저 리스트라는 펑션을 수행해라 라고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저 리스트에서는 펑션의 리퀘스트 리스폰스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주면 돼요. 이렇게 리스폰스 샌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거 JSON 만드는 거거든요. JSON으로 해서 REST API 만드는 건데 포스트로 REST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 펑션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냐. 얘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JSON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들어오는 거에서 JSON을 받은 다음에 JSON 네임 빼고 주소 빼고 리스폰스 할 때 그냥 해주면 돼요. REST API 하나 만든 거예요. 와우. 반응이 없어.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 이거 하고 막 정신적으로 쇼크 막 패닉 빠졌었는데. 딱 보니까는 이쪽까지는 괜찮은데 이쪽이 조금 안 좋아. 앞에. 경품을 제가 다음에는 꼭 가지고 올게요. 혹시 MS 쪽에서 경품 받고 싶은 거 계세요? 서페이스 3. 없나? 김정희 실장님? 서페이스 3.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페이스 3를 최현 부장님한테 요청할 수 있는 제가 경품을 드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익스프레스의 특징 중에 하나,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이벤트 루프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쭉 주변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빠져나가는데, 거기다가 이벤트 루프 모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서브 리피터처럼 들어오면은 리퀘스트에 대해서 하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모듈이 필요하다. 그럼 인증 모듈 앞에다 붙여주면은 모든 리퀘스트를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로깅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가 한 모듈 만들어서 박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개념이죠. 그리고 템플릿 엔진도 지원합니다. 그 뭐 자바 JSTL 같은 JSP 같죠, 마치 컨벤셔널 ASP라는 그런 형태의 템플릿 엔진 지원하고, 호간 뭐 이게 EJS라는 템플릿인데 제이드라는 템플릿도 있어요. 템플릿 종류는 되게 많아요. 뭐 제이드라는 템플릿은 헤더, 푸터, 나 아니면 레프트 메뉴 같은 좀 약간 이렇게 체계화된 구조를 좀 지원을 하고요. 각각의 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REST API 아까 봤죠? 요거만 선언해주고 그냥 이렇게 짜시면 돼요. 쉬워요. 몽고DB 써보신 분? 몽고DB 이쪽에서 많이 썼구나. 몽고DB 좋죠. 그 JSON으로 뭐 NoSQL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보통 웃고 들어갔다 울고 나오는 게 이제 몽고DB죠. 되게 쉬워요. 깔기도 쉽고. 근데 운영 들어가고 이제 인스턴스 추가하기 시작하면 구조적으로 스케일링이 되게 골 때린 구조예요. 옛날에는 저기 뭐 락킹 문제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성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되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노드.js와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JSON 도큐멘트 그냥 바로 넣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SQL에 인서트 인트면은 그냥 이 테이블 명점 인서트해서 JSON 도큐멘트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할 때 이게 셀렉트 하는 거예요. 유저스란 테이블에서 셀렉트 올이에요. 이거는 셀렉트 하는 메소드예요. 딱 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는 전부 다 코드고, 요거는 보통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하면 딱 셀렉트하는 REST API를 만들 수가 있어요. 편하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몽구스라는 애가 있는데, 몽구스는 ODM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하이버네트나 마이버티스 같은 OR 매퍼 있잖아요. 그 OR 매퍼 같은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객체를, 스키마 있는 객체를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쓰냐? 뭐 OR 매퍼 쓰는 이유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좀 노드.js나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스키마 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데이터 구조가 어떤지 아니면 무슨 타입이 어떤지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시성이 떨어져가지고 코드 리더빌리티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ODM을 쓰면은 저건 스키마를 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키마를 정의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 메모라는 거는 유저네임이 있고 메모라는 게 있고 데이터 타입이 이거다. 그리고 편한 것 중에 하나 밸리데이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얘는 이 밸리데이터를 쓰는데 이 밸리데이터는 영문자만 받는 밸리데이터. 얘는 글자가 얼마 10 이하 인 밸리데이터.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준 다음에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쉽죠? 이거는 MySQL. 딱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연결 스트링 딱 써주고 집어넣는 셀렉트 하는데 한 줄 써주면 이게 제이슨 포맷에서 그냥 와요. 제이슨 어레이로. 되게 간단해요. 저만 간단한가요? 저는 이거 딱 하고 막 감동의 물결을 막 느꼈는데 인생에 대한 회한감. 왜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여기 다 신세대 개발자. 아니신 분 계신데 저기.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소켓IO입니다. 소켓IO 참 잘 만들었어요. 반대쪽으로 웹브라우저 쪽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썼어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AJAX라는 걸 썼죠.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롱폴링. 주기적으로 계속 폴링 때리는 거예요. 메시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때리는데 폴링 주기에 따라서 메시지 전달에 대한 즉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롱폴링이라는 기법을 썼는데 롱폴링이라는 거는 리퀘스트를 딱 쏜 다음에 리스폰스를 안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길게. 한 3, 4, 5초, 뭐 1분, 뭐 10분 이렇게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메시지가 오면은 딱 받아요. 그래서 속개 끊고 다시 열어요. 바로 열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즉시 전달성은 있는데 저거는 기존의 와스 구조에서는 스레드를 물어요. 스레드가 물려 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에 따라서. 그래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커넥션 수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매번 소켓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또 서버 쪽에 부하가 가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JAX 푸시인데 저거는 소켓을 한번 딱 연 다음에 안 닫아요. 안 닫고 그 소켓을 계속 쏴줘요. 계속 쏴주는 기법인데 이것도 스레드 수에 대한 이제 제한이 있죠. 서버가 이 소켓 채널 하나에 대해서 스레드를 계속 물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웹소켓이라는 기능이 아예 새로 나왔어요. 이쪽으로 메시지를 푸시를 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나왔는데 이 메커니즘이 좋아요. 좋은데 지원이 잘 안 돼요. HTML5 교육인가 거기 들어가 있어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켓IO는 재밌는 게 앞에 나왔던 모든 기술을 다 포함합니다. 롱폴링, AJAX, 스트리밍 또는 플래시까지 다 포함을 해서 브라우저 버전에 맞춰가지고 푸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브라우저 옛날 버전이면 폴링으로 해주고 최신 버전이면 웹소켓을 써주고 근데 개발자는 똑같은 인터페이스 개발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좋지 않아요? 이쪽에서 반응 조금 더 끄덕끄덕. 오케이. 조금 더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소켓IO는 이렇게 써요. 처음에 소켓IO 선언해 주신 다음에 소켓IO 이벤트만 잡아주면 돼요. 이게 커넥션이 됐을 때 이런 이벤트를 보낸다는 거예요. 뉴스라는 이벤트를 이 메시지를 보낸다. 이거는 소켓IO에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메시지 받았어요 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소켓IO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김혜원 씨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어디 계시지? 요한 씨 안 계세요? 아 저기 숨어 있다고? 되게 잘해요. 소켓IO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클라이언트 쪽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서 이거는 앞에서 보면 뉴스라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 콘솔에다 찍는 거죠. 찍은 다음에 이제 메시지 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요. 뭐 특정 소켓에다가 P2P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나를 뭐 제외한 다른 뭐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방 기능이 있어요. 방. 채팅방 같은 기능. 그래서 그 룸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 조회하거나 그 룸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낸다든지 원래 이거보다 또 한 상위 계층 개념이 있거든요. 채널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네임패스인가? 그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어라키칼한 구조가 되게 잘 돼 있고 이거 하면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뒤에다 레디스를 박으면 이것도 클러스터링이 돼요. 서버가 1, 2, 3번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1번 서버에 붙고 다른 클라이언트가 3번 서버에 붙었으면은 노드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요거 써주면 돼요, 요거. 나 레디스 스토어 쓸게 해서 요거 해주면은 얘가 노드끼리 클러스터 통신을 해버려요, 그냥. 메시지를 지가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드.js를 하시면은 가장 잘 아셔야 되는 게 비동기 프로그래밍,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드.js 처음에 시작하시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저 비동기식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캐치를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드.js는 프로그래밍을 수행을 하면은 100 걸어보죠. 뭐 대충 봤을 때 뒤에 걸어봐야겠네. 이런 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코드가 절대 순차적으로 수행이 안 됩니다. 이게 이벤트가 있으면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 함수를 수행을 해라 하고 선언만 해놓고 코드가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고 이벤트가 끝나면은 이 콜백 함수가 호출해서 그때 이제 코드가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쟤를 중첩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걸 이런 식으로 중첩시키거든요. 여기 예제가 있었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파일의 모드 바꾸고 이름 바꾸고 스테이트 하는 건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콜백 펑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 수행하고 끝나면 이거 콜백 펑션 수행해서 다음 거 하고 다음 거 하고. 제가 이거 되게 간단하게 써놔서 그런데 실제 비즈니스 로직 해놓으시면 저 중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저거를 콜백 캐리라고 부르거든요. 코드가 정말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패러럴 프로그램도 가능해요. 이제 비동기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한 다음에 펑션 딱 돌게 해놓고 요 펑션들이 이제 패러럴하게 돌잖아요. 패러럴하게 돈 다음에 다 끝났으면은 결과 모아서 출력해라. 카운트 가지고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저런 게 복잡해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노드.js 되게 좋은 게 에코 시스템이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웬만한 모듈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 쓰면은 이거를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시리즈 패턴이라 해가지고 아까 이제 콜백 헬 이렇게 시퀀스하게 나오는 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식의 패턴을 써주면은 펑션 하면 얘가 순차적으로 수행이 돼요. 패러럴 해주면 얘가 동시에 수행이 되고 이 둘 다 끝나면 그때 콜백 해줘요. 그런 식으로 이벤트 프로그래밍 좀 복잡한 거를 간소화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나쁜 얘기는 세션 3에서 많이 나올 건데 조금 할게요. 일단 노드.js는 문제가 많아요. 노드.js는 잘 죽어요. 그냥 죽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죽어요. 돌다가 죽어요. 그냥 짜다가도 죽고 보통 얘가 이제 스크립트 언어잖아요. 신텍스 에러가 있으면 자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컴파일 타임에 알려주잖아요. 잡잖아요. 얘는 그 코드 들어가야 죽어요. 돌다가 이제 같이 돌죠,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얘가 크롬의 V8 엔진을 썼는데 이 크롬의 V8 엔진은 원래 웹브라우저용으로 나온 거지 서버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있으시면 점심시간에 크롬 V8 메모리 릭 해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뭐 거의 몇백만 개가 나올 겁니다.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잘 죽는 거를 고려를 하고 짜셔야 돼요. 그게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시스템이 죽으면은 그거를 페일오버를 시켜서 다른 시스템이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HA 구조를 많이 썼어요. 그게 예전에 뭐 10억짜리 뭐 스포돔 시스템 웹로직 써서 뭐 세션 복제하고 뭐 비싼 시대. 그때 이제 벤더 다니기 좋은 시대는 그랬는데 요새는 서버들을 고가형 서버를 안 써요. 엑스파일 서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엑스파일 서버를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여러 개를 쓰니까는 그냥 죽어요. 걔네. 죽느니 해요. 그래서 아키텍처 구조가 예전에는 리커버리 하거나 그러니까 이중화, 리던던트 구조였다면 요새 아키텍처 컨셉은 레질리언스 컨셉이라는 걸 씁니다. 레질리언스 컨셉은 리던던트 컨셉은 시스템이 죽으면 딴 서버가 빨리 받아가지고 그 상태를 페일오버해서 서비스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HA 리던던시 컨셉이고요. 레질리언시 컨셉은 어차피 죽으면은 빠른 서비스 빨리 띄우자라는 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셉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 서비스 업타임 보장 시간이 99.95%밖에 안 돼요. 그럼 계산해 보면 한 몇 시간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인프라나 미드레어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죽었을 때 어떻게 살리고 죽었을 때 거래 유실이나 데이터 유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컨셉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노드.js는 여러분들이 참 많은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도 많이 생기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결정은 죽으면은 다시 살리면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에버나 슈퍼바이저 같은 거 쓰면은 계속 프로세스 모니터링 하다가 죽으면 계속 살려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살리는 건 좋은데 얘가 에러가 나면은 익셉션을 캐치를 안 하면은 죽을 때 죽으면서 스택을 안 넘겨요. 어디서 죽은지 몰라요. 못 찾아요. 계속 죽어요. 못 찾아요. 그럼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렇게 해요. 근데 사장님이 부르죠. 우리 서비스를 왜 그러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새 익스프레스도 인핸스먼트 되면서 그런 스택 트레이스 하는 기능이 좀 추가도 되는 것도 있고, 도메인 API라는 걸 쓰면은 도메인 API라는 거 가지고 펑셔널 콜한테 이렇게 랩핑을 해주면은 걔가 스택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그 스택 정보를 찍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망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저거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테스트 잘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드.js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 잘 만드시는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해요. 테스트는 프레임워크 여러 개가 있는데 요새 책에는 좀 옛날 테스트 프레임워크 얘기하는데 요새는 모카라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씁니다. TDD 들어보신 분 드세요 좀. 못 들어보셨어요? TDD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프먼트의 약자죠. 테스트 케이스 먼저 만들어 놓고 거의 테스트 케이스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 그럼으로써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는 걸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컨셉인데, 이게 이렇게 쓰죠. 뭐 assault equal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카운트가 5하고 똑같으면은 뭐 오케이, 아니면은 뭐 not 오케이, 그런 컨셉으로 쓰는데, 요구사항 명세서가 있으면은 코드가 있다는 거를 가정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요, 얘는. 그런 다음에 코딩을 하는데 BD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드리븐 디벨로프먼트인가? 그런데 이거는 좀 행위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TDD 언어는 이런 거는 우리 개발자는 잘 알아듣지만은 테스트 엔지니어가 이런 거 좀 인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인식하라는 게 BDD 개념인데, 카운트는 5가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인간의 문장에 비슷하게 써요. 이게 왜 좋냐면은 웹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10분, 최영 부장님이 아까 10분 잡아먹으셨어요. 여기 시간 딱 되시기에. 그래서 스토리에서 내가 브라우저를 열고 어느 창에다가 아이디를 놓고 어느 창에다 패스워드를 넣는다라고 스펙을 만들면은 그 스펙을 마치 글로 쓰듯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인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BDD는 예전에 한번 푹 떴다가 자바 쪽에서는 올라오지 못하고 좀 많이 묻혔는데, 노드.js는 이벤트 지향 방식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요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한 번씩 꼭 보세요. 혹시 제니퍼 들어보신 분? 제니퍼 로페즈 말고 제니퍼 APM 툴. 이게 그 이원영 씨가 멋진 회사 만든 거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APM 툴이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는 콜이 되면은 이 트랜잭션이 어느 API에서 몇 초 걸렸어요 다 보여줘요. 그런 게 노드.js에도 있어요. 이게 앱 다이나믹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는 노드.js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연관된 시스템, 레디스, 몽고디비 같이 보여줘요. 정말 좋죠.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계정당 구매하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드타임이라는 건데, 이것도 같은 기능한 건데 앱 다이나믹이 얼마 전에 인수됐어요. 왜 써놨냐면 원노드가 무료예요. 개발하실 때 써보세요. 무료로 해서 2줄인가 넣으면은 웹에서 막 다 보여요. 트랜잭션 트래킹이 다 돼요. 엄청 편하죠. 패스포트란 모듈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저게 인증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연동하거나 구글 어카운트 연동하려면 오어스 연동하고 프로그램 짜면 힘들잖아요. 저 몇 줄이면 끝나요. 한 140개 정도의 인증 모듈을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노드.js를 봤는데 그 배다른 형제가 버텍스라는 형제가 있어요. 형제는 아니지. 이거는 JVM에서 들어가요.
구조가 참 좋습니다. JVM 위에서 돌아가는데 네티, 이희승 씨가 만든 네트워크 서버 엔진이죠. 그 위에서 돌아가는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여러 개의 랭귀지를 지원을 해요.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그루비, 스칼라 다 지원해요. 와우. 폴리글라시죠. 저만 감동받았나요, 이거? 근데 이거를 실제 개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버텍스는 그 에코시스템이 아직 잘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파이썬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잘라 그러니까는 버텍스 코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 불러니까 결국은 자바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재밌는 구조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비동기 IO를 지원하는데 논블로킹 IO는 지원을 안 해요. 논블로킹 IO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OS 쪽에서 끝나면은 콜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JVM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노드.js 스레드 풀처럼 뒤에다 스레드 풀을 따로 둡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헤이즈캐스트라는 그 메시지 버스를 사용하는데 헤이즈캐스트가 이제 분류상으로 IMDG라는 거예요.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 뭐 테라코타, 뭐 어디야 인피니스팬 그쪽 계열인데 레디스는 IMDB예요. 그거는 디스크에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건 일종의 메모리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메시지 통신하는데 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좋아요. 그래서 버텍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는 못하지만 첫 번째는 특성이 헤이즈캐스트나 네티 같은 검증된 솔루션을 쓰거든요. 되게 단단해요, 시스템이.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에 맞는 기능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HA 기능 같은 게 얘는 있어요. 이렇게 그룹핑해서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죽으면은 딴 쪽에서 그 서버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서버에 띄우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해서 안 죽을 수 있는 서버를 골라서 띄우는. 노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었다 떴다 죽었다 떴다 포에버 항상 죽어요. 얘는 죽어도 스택도 잘 보여주고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좀 잡아놔야 될 게 버티클 일종의 이제 서블릿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모듈을 이제 만들면은 얘는 하나의 싱글 이벤트 루프에 돌아요.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때그때마다 로드가 되어 돕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그죠? 반응이 없어. 도리도리 이해된다.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된다. 힘들다 오늘. 오늘 이제 보면은 이런 구조예요. 앞에 이벤트 루프가 돌면서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뒤에서 비동기 처리를 해가지고 핸들링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뒤에가 스레드 풀 개념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동기 작업이나 뭐 컨버팅 작업 같은 게 있을 때 저 큐를 넘겨가지고 이쪽을 스케일 아웃 시켜 대용량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벤트 버스는 넘어가고 이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노드.js는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원 코어밖에 못 써요. 원 CPU밖에. CPU에서 원 코어밖에. 그러니까 8CPU, 16CPU짜리 머신을 쓰더라도 성능이 안 올라가요. 물론 여러 개 띄우면 돼요. 근데 노드.js는 버텍스는 안에서 이 버티클이 하나의 그 서버처럼 도는데 실제로는 JVM 안에서 이런 서버를 여러 개를 인보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노드.js를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버텍스가 성능이 더 좋다고는 얘기는 해요. CPU를 많이 잘 쓰기 때문에. 근데 논블로킹 IO 특성 때문에 IO 쪽에서는 노드.js가 좀 더 강점을 가져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JVM 기간일 때 GC가 발생을 하죠. 그 가베지 컬렉션을 하죠. 그래서 풀 GC를 할 때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멈춥니다. 특히 이제 안에 헤이즈캐스트라는 인메모리 DB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그거 좋다고 거기다가 막 레디스처럼 개셋 하다가 메모리 커지면은 속도가 되게 많이 느려지죠. 그래서 메모리를 잘 잡아서 쓰셔야 되고 모사에서 우리 국내의 모사 제가 다니는 회사 말고 모사에서는 저거를 12기가까지 튜닝을 잘해서 쓰는 사례가 있어요. 한 인스턴스에 그게 12기가까지도 해서 써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면 일단 스택이 나와서 어느 정도 추적이 되고요. 노드.js는 이게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노드.js는 일단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 안정성은 좋아요. 얘네들은 다 서버 쪽에서 검증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좋은데 V8 엔진은 잘 죽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다 지원하고 자바스크립트만 지원하고 논블로킹 아이오는 요쪽이 우세입니다. OS 수준의 논블로킹 아이오를 처리하기 때문에 아이오는 좋고 모듈이 얘는 4만 개가 작년 기준이니까 지금 한 5, 6만 개 될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아요. 얘는 100개. 얘는 책 2개. 100페이지 미만. 팩트에서 나온 거 요만한 거. 뭐 2권밖에 없어요. 내용도 별로 허접해요. 레퍼런스가 없어요. 여기는 뭐 레퍼런스, 서적, 교육, 컨설팅 엄청 많아요. APM 툴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에코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얘는 많아요. 클러스터링은 양쪽에 장단점이 있어요. 뭐 노드.js 얘기하면은 뭐 매뉴얼에도 나오고 있다가도 얘기가 많을 테지만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프로덕션에 쓰지 마라. 죽는다. 쓰지 마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도 써요. 그럼 이런 질문 나오죠. 페이팔도 쓰고 링크드인은 그럼 왜 쓰냐? 걔네는 바보라서 쓰냐? 바보가 아니라 천재라서 쓰는 거예요. 걔네 문제 나오면 걔네들이 고쳐요. 노드.js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느냐? 스타트업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생산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노드.js가 죽어서 여러분들한테 스타트업 쪽에서 문제가 될 정도면은 돈 버신 거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딴 거를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고가형 서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비동기 처리나 많은 소켓 핸들링하는 처리가 필요한데 노드.js는 우리 쪽에 좀 못 쓸 것 같아요. 버텍스로 가시면 되는데 버텍스로 가시려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소스코드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레퍼런스가 몇 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으시면 버텍스 쓰시면 돼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우리는 실력도 없고 그리고 고가형 서버가 필요하다. 그럼 돈이 많으면 됩니다. 오라클이나 아니면은 IBM이나 HP 부르셔가지고 하시면은 뭐 좋은 것 내지는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드.j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오늘 50분 강의했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판교 오늘 헬게이트가 열린 것 같아요. 그 뒤에 두 강의가 김요한 씨하고 이제 우리 쪽에 데니스 김이라는 이름 쓰시는 분이 하실 건데 되게 잘하세요. 거의 제가 보기엔 천재 수준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헬게이트 여지 마시고 반응 잘해주셔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